자, 에픽 나이트 모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에픽 나이트 모드는 자체적으로 여러 버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에픽 파이트와 호환되는 모드예요. 알겠죠? 우선 참고로 단순한 장식용 모드가 아니라 전투 모드와도 호환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에픽 나이트는 컬스퍼지에서 검색하고 파일로 가서 4개를 찾으면 됩니다. 모든 버전으로 가서 1.20.1을 선택해주세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그 파일을 윈도우즈 플러스 R, appdata, roaming.minecraft의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바로 거기에 에픽 나이트 모드를 저장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Architecture API와 Cloud Config API라는 필수 요소들이 있고 4년간 2,800만 사용자가 있어요. 여기 Architecture API가 있네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필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Cloud Config도 똑같이 하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에픽 나이트에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 에픽 나이트 모드를 시작하려면 강철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드의 핵심이에요. 보시다시피 모든 아이템과 모드 자체가 강철을 필요로 하죠. 거의 20페이지, 아니 정확히 24페이지에 트리플 크래프팅이 있는데 이는 강철로 약 70개의 제작법이 해금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광물 말이에요. 이 광물은 광석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용광로에서 철계와 함께 녹여서 얻을 수 있어요. 한편 모드에서 매우 중요한 강철판은 강철고에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것들도 또 다른 30개, 아니 28개의 제작법을 해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4개의 조각으로 만든 반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체인메일이나 강철사슬을 만드는데 유용할 거예요. 강철사슬은 스틸플레이 같은 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고 강철 체인메일은 매우 강한 체인메일 갑옷을 만드는데 유용해요. 다른 기본 재료는 가죽이에요. 또는 가죽 2개로 얻을 수 있는 가죽끈이요. 이 천은 실 6개나 양모 3개로 만들어요. 그리고 막대와 가죽으로 만든 2개의 힐로 이루어진 폴도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더 긴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드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이에요. 이것들이 이 모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들이에요. 자, 우리는 에픽 나이트 모드 내에서 가벼운 갑옷을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갑옷들은 제가 말했듯이 제작하기 너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진행을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는 감베손인데 모직 원단으로 만든 흉갑과 가죽 스트립이 있는 감베손 부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꽤 기본적인 자원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리간디네이 있는데 이것은 스틸 플레이트로 만들며 스틸 플레이트는 스틸 인고스로 만들고 스틸 인고스는 이렇게 얻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체인메일 갑옷과 매우 유사한 체인메일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츠는 없고 스틸 체인 메일로 만듭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이 제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 사슬 메일이 있죠. 부츠와 기타 장비들과 함께요. 여기서 제작법을 보여드릴 건데 단순히 강철 주개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철과 동급이에요. 보시다시피 갑옷 3조각은 거의 철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먼 헬멧이나 쉘 샷 같은 것들은 좀 더 낮은 레벨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철과 매우 유사한 갑옷이죠. 그렇죠? 좋아요. 중급 등급에서 기사 등급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알겠죠? 우선 첫 번째로 라멜라 갑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갑옷 조각들은 라멜라 줄로 만들어지는데 라멜라 줄은 강철 나레츠로 만든 작은 강판 조각들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가죽 끈과 부츠가 있는데 이 갑옷은 우리를 4만큼 보호해줍니다. 분명히 몇 가지 부품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색이 갑옷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우리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거의 철 갑옷에 가깝습니다. 헬멧이 부족하겠죠? 알겠죠? 하지만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강판으로 제작된 매우 좋은 갑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비쌉니다. 강판 하나는 철 2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사 갑옷이 있습니다. 알겠죠? 기사 갑옷, 고딕 스타일 등 이 등급의 갑옷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인데 여기 고딕 스타일이 있고 나이트 스타일도 있고 카텐 스타일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캐스텐, 죄송합니다. 캐스텐 브루스, 막시밀리안 스타일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의 완전한 갑옷을 줄 거예요. 거의 다이아몬드급이죠. 알겠죠? 자, 이제 제작 방법을 좀 볼 건데 제작은 뭐 아르메트 투구는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르메트는 바르부타로 만드는데 바르부타는 이렇게 만들어요. 기사 레깅스는 철판으로, 기사 부츠와 기사 갑옷은 하프 아머로 만드는데 이렇게 제작해요. 즉 이 갑옷들을 만드는데 많은 자원을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좋아, 그럼 중갑옷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에픽 나이츠 모드는 갑옷과 방패에 무게를 추가해서 무거울수록 속도 감소 효과가 생겨요. 장점은 매우 높은 방어력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3개의 갑옷 조각, 특히 느린 이동을 줄여주는 조정책은 이 방패 같은 일부 아이템 외에는 유일하게 이런 효과를 주는 아이템이에요. 이 방패는 13kg의 무게와 엄청난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고 쉬프트 우클릭으로 바닥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 사용에 주의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저스틴의 갑옷이 있는데 이건 엄청난 방어력을 제공해요. 넉백 저항도 15나 있지만 당연히 가격이 말 그대로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언급해야 할 것 같았어요. 반면에 기사 갑옷이 있는데 이미 보여드렸죠. 고딕 카텐부르크 스타일은 넉백에서 최고예요. 방금 갑옷치고는 괜찮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탱커가 되어 움직이기 힘들다면 아마도 갑옷 조각을 섞거나 일부는 탱커로 나머지는 여러 플레이어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민첩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에픽 나이트 모드에서 특수 갑옷을 어떻게 얻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십자군처럼 가슴에 큰 십자가가 있고 좋은 스탯을 가진 다양한 갑옷 세트가 있습니다. 약간의 방어력, 강인함도 있으며 양모 직물과 강화 사슬 메일로 제작됩니다. 모든 갑옷을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제작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의식용 기사 갑옷이 있는데 더 강력하고 다리 보호구가 없어 활동성이 좋으며 방어력과 넉백 저항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아멧을 통해 만들며 금과 작은 강철판으로 만든 스미팅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갑옷의 스탯은 특별히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3.1지오소 효과적으로 단순히 미학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날개 달린 후사르가 있죠. 알겠죠? 매우 좋은 갑옷인데 유그의 방어력과 0.5의 갑옷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특이한 제작법이 있어요. 철과 기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철과 다이아몬드 사이의 중간 단계예요. 그리고 추이라셀가 있는데 물초넷, 후이라스, 판티오세도 있고 이건 메타보다는 롤플레잉에 가까워요. 보시다시피 전체 갑옷이 보호하는데 방어력이 4예요. 알겠죠? 여기 물초넷, 후이라스, 판티오세가 있어요. 말했듯이 이건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것보다 롤플레잉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에픽 나이츠 모드에서 마인크래프트 말의 갑옷을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말에는 안장을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슬 갑옷도 장착할 수 있죠. 이 갑옷은 말에게 8포인트의 체력 보호를 제공해서 꽤 좋은데 제작법은 다음과 같아요. 보시다시피 제작법이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자, 사원, 피라미드 등에서 얻을 수 있어요. 또한 말을 위해 설계된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도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말을 타고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죠. 적을 말로 밀어낼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원거리 무기들은 기사처럼 싸우고 상대방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돼요. 말을 타고 있을 때 유용하죠. 이렇게 간단해요. 영상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원거리 무기와 일부 방어 기능이 있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양손 무기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두 손으로 잡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파이크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기는 3블록 이상의 사거리가 있고 방어는 안되지만 도끼처럼 데미지와 속도가 좋습니다. 이 추가 사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램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거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사거리가 누블록 적고 최대 3의 데미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클릭으로 문제없이 데미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이크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죠. 그 다음은 브롱크스입니다. 로차 아베어 도끼도 있고 할버트도 있는데 할버트는 데미지가 매우 높고
높고 사거리가 2.5이며 이 모드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기술을 말해서 떨어뜨릴 수 있고 적을 말해서 밀어낼 확률이 2%입니다. 적을 말해서 밀어낼 확률과 2%의 방어구 관통력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정말 뛰어나고 말했듯이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자, 마인크래프트에서 에픽 나이츠로 특별한 장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바스타드 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적으로는 두 손으로 가볍게 사용합니다. 방패 페널티가 거의 없고 균형이 좋으며 최대 데미지 5 방어력 1.8킥으로 꽤 좋습니다. 일반 사거리의 공격 속도가 36으로 매우 빠르고 공격력은 7.5 소사입니다. 지금은 철 소재로 만든 것이죠. 더 높은 등급, 예를 들어 네더라이트는 데미지가 거의 10이고 속도는 1.3입니다. 물론 무게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 스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방어구 관통 3%과 사거리 0.5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큰 클레이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9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브론즈 단계에 있습니다. 네더라이트로 가면 11, 11, 15의 데미지를 주는데 이건 정말 미친 수치죠. 그 다음 츠바이 핸더는 거대하고 도달 범위가 넓으며 갑옷 관통력이 4%, 도달 범위가 0.5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인 블레이드 소드는 기본적으로 츠바이 핸더와 비슷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대상의 최대 체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양손 무기들은 말이죠. 이들은 화살이나 폭발이 아닌 근접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엔더맨이나 골렘 같은 큰 몹들에 대해서요. 큰 몹들에게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작은 몹들에게는 피해 없이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최대 6의 방어력이 있으니까 좀비 공격은 문제없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좀비를 소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화 모드입니다. 좀비를 소환해서 어떻게 문제없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아이언 골렘을 소환하면 너무 강해서 저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엔더맨을 소환해서 눈을 쳐다볼게요.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약간의 피해를 입을 거예요. 저리가. 사실 대부분은 피해나 생명력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무기가 빨리 닳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철퇴와 망치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알겠죠? 에픽 나이츠 모드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퇴 또는 무거운 철퇴예요. 좋은 데미지와 갑옷 관통력이 있는데 이런 무기들의 특징이고 황금 갑옷에 효과적이죠. 여기선 갑옷 관통력이 보이진 않지만 아마 예전 버전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철제 중형 전쟁 망치는 15%의 갑옷 관통력이 있어요. 그 다음은 루체른 망치인데 양손 무기로 20%의 갑옷 관통력과 0.7의 사거리로 좀 더 멀리 닿아요. 모닝스타는 중상급 데미지의 다른 철퇴보다 빠르죠. 이제 좋은 데미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철제인데도 8.26의 데미지를 주니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데미지가 높고 매우 느리며 독특한 스타일의 도리깨가 있어요. 외관상 정말 독특하고 데미지가 크지만 공격 속도는 느립니다. 안타깝게도 관통 능력도 없고 사거리도 없어서 이런 종류의 무기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보통 이런 무기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 말이죠. 스윙을 하거나 공을 던지는 등의 특별한 능력도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른 무기들에 비해 너무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죠. 맞죠? 좋아요. 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겠죠? 다양하고 멋진 디자인의 창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있을 때만 작동해요. 알겠죠? 중요한 건 오른쪽 클릭으로 창을 내려야 해요. 그래야 전진하며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철골렘을 소환해 볼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저기 있네요. 창을 내린 채로 전진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많진 않으니 걱정 마세요. 공격하고 나면 자동으로 창이 내려갑니다. 이건 너무 강력한데 사실 너무너무 강력해요. 다만 여러 대상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창을 내려서 철 골렘을 공격하면 금방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강력하네요. 이렇게 보니 정말 너무 강력해요. 방어구 관통력 10%, 사거리 2, 그리고 그 정도예요. 파괴적이지만 말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말이 없으면 말을 타면은 속도는 빨라지지만 블록을 설치할 수 없고 더 쉬운 표적이 됩니다.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꽤 강력한 무기예요. 좋아요. 이제 모드의 모든 도구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드에는 더 많은 것이 없어요. 알겠죠?
모든 도구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방패처럼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 종류의 방패가 있지만 결국 방패는 외관과 일부는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움직임을 줄여주고 받는 최대 피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다예요. 더 많은 기능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단검이나 경량 무기, 원거리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스틸레토는 방어구 관통력이 15%로 꽤 높은 단검이고 저렴하면서 공격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또한 숏소드가 있어요. 알죠? 바닐라 검과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더 빠빠른 검이에요. 알죠? 노블 소드도 있는데 이건 아즈다 하프의 황금 변형이에요. 알죠? 조금 더 빠르고 데미지는 좀 적어요. 또한 방어 능력도 있어요. 알죠? 즉 양성엄이라 중요한 점이에요. 롱보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롱보우는 더 많은 데미지와 일반 활보다 훨씬 적은 낙차를 가지고 있어요. 알죠? 당연히 장전이 더 느려요. 알죠? 그리고 완전히 장전하면 치명타가 들어가요. 알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을 쏘면 치명타 효과가 없어요. 완전히 장전하면 치명타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헤비 크로스보우도 있어요. 알죠? 데미지가 크지만 장전이 오래 걸리고 게다가 낙차가 거의 없어요. 알죠? 즉 발사해볼게요. 봐요. 저 수풀에 쏴볼게요. 알죠? 저기 덤불을 조준하고 쏘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볼게요. 두 블록 아래에 떨어졌네요.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 저 아이언 골렘은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이언 골렘을 쏘면 얼마나 많은 체력을 깎았는지 볼게요. 9의 체력을 깎았네요. 그리고 롱보우로는 롱보우로는 훨씬 더 많이 깎았죠? 보세요. 100 체력, 크리티컬, 13 체력 깎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드가 더 많은 도구를 추가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원거리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화살을 추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마인크래프트가 제공하는 화살, 예를 들어 스펙트럴 화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픽 모드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뤘네요. 에픽 나이츠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